올해 2025년도 무종합 학과에서요, 추합이 너무 대량으로 발생해서 최종 합격선이 크게 바뀐 사례가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맘때입니다. 이제 오늘은 2026학년도 합자점 연세대에서 좀 새롭게 선보이는 진리자유학부를 좀 신설하겠다라는 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진리자유학부 하면 이제 무전공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전 대체 무엇이지? 과연 연세대에서 진리자유학부라는 무전공을 신설하게 되면 과연 어떤 여파가 있고 그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이지?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방송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연세대에서 발표한 이 소식 때문에 이 시판이 지금 완전 뒤흔들 들썩들썩거리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지 이제 어떤 신설 배경이라든지 또 구체적인 전형 방식이라든지 또한 우리 수험생들을 어떻게 이제 배경하면 좋은지 그 점을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연세대가 진리자유학부를 신설한 배경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이제 정부 정책과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일단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서 무전공 도입을 좀 장려하고 있잖아요. 전공 자유 선택제. 근데 2026학년도부터는 정원의 10% 이상을 유형 원 무전공으로 선발해야 되고요. 그리고 유형 1과 유형 2를 합쳐서 25% 이상을 무전공으로 선발해야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죠. 아무래도 이런 배경이 있다 보니까 연세대에서도 예전에는 이제 기존의 유형2 무전공이 무엇이냐면 계열 단관의 전공 선택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 계열 유형2에 해당하는 계열 단관의 전공 선택을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으면 좀 느끼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예 계열 제한이 없는 유형1 무전공을 아무래도 연세대에서 신설한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번째로 연세대도 기존에 자유전공학부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 과거 2009년부터 2014년도에 자유전공학부를 연세대에서 운영하다가 이제 폐지한 전력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무엇이었냐면은 당시에는 문과와 이과의 융합이 아니고 사실상 문과 위주의 전공만 선택했다는 한계가 있었죠. 근데 이번에 신설한 진리자유학부는 이제 의대, 뭐 교육과학대, 신과대, 예체능을 제외하고는 문과, 이과 구분 없이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연대가 폐지했던 자유전공학부보다는 아무래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무전공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세 번째, 이 점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262명을 무전공으로 선발하는 압도적인 정원 수치를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진리자유학부 정원은 262명인데요. 현재 서울대가 지금 무전공으로 160명 정도 선발하고 있죠. 약, 그다음 고려대는 131명 규모죠. 근데 연세대가 한 번에 갑자기 262명을 선발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기존의 학과 정원의 큰 변동을 야기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서울대 고대나 소성안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말이죠. 더구나가 다른 학과들의 연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제로섬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다른 학과들의 정원을 줄어들거나 입결 변동 폭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매우 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전공 제도 기본 개념 우리가 좀 명확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금방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린 유형 1과 유형 2가 있다라고 그랬었잖아요. 자, 유형 1 같은 경우는 입학할 때 전혀 계열을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1학년 말 또는 2학년 때 희망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 어떤 특정 대학은 당연 제외되겠죠. 어떤 의대라든지 어떤 사범대라든지 예체능. 근데 이것은 10% 이상은 반드시 운영돼야 된다고 금방 말씀드렸었는데 연세대 진로 자유학부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자, 유형2 같은 경우는 계열별 단과대별 전공자의 선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인문계열 학생만 모여 있는 무전공 학부라든지 이공계열 학생끼리만 무전공 학부를 묶여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예로 들 수 있어요.
지금 이미 연세대 같은 경우는 저 언더우드 학부라든지 뭐 융합 인문사회과학부라든지 융합과학공학부 이러한 방식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열 간의 경계를 완전히 허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계열 학부는 전공만 선택 가능하다는 점이죠. 근데 연대는 다시 한번 진리 자유학 유형 원에 속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과 이과 학생들 본인의 진로는 뚜렷하지 않지만 대학교로 올리겠다는 그 아이들과는 분명히 진리 자유학부가 매우 매력적인 전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도가 가져올 파급 효과가 무엇일까요? 연세대 선발하는 262명, 과연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까요? 이것은 지금 무전공 확대는, 그래, 뭐, 생활기록부 뭐 관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 단순히 편하겠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건 입시 전체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로, 다른 학과 입결의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전공 정원이 262명이 늘어나게 되죠. 그만큼 다른 학과의 정원은 줄어들게 됩니다.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죠. 그러면 모집 인원이 줄어드는 학과는 입결을 상승할 수도 있고 경쟁률과 추함률은 당연히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연세대 전체적인 정원 분배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뭐 인문, 사회, 공학, 자연계 모든 분야의 합격선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스카이 전체 무전공 규모 확대라는 점은 아까 서울대가 약 160명, 고려대 약 131명인데 연세대가 261명을 추가했습니다. 261명이면 서울대, 고대보다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는데 서울대, 고대, 연세대 무전공 총 인원을 보니까 약 543명 정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명 최상위권 학생들은 의대 증원과 함께 무전공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됐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2025년도 무전공 학과에서요, 추합이 너무 대량으로 발생해서 최종 합격선이 크게 바뀐 사례가 많았습니다. 일단 세 번째로 어떤 파급 효과가 있냐면 바로 추가 합격률, 추합률의 불확실성이라는 점입니다. 저 얼마 전에 그 이제 고려대 그 학부대학 정시 모집에서요. 학부로 이제 36명을 뽑았거든요. 그런데 추합이 733명까지 돌았어요. 즉 충원률이 2036.1%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를 기록하였죠. 서강대 AI 기반 자유전공 학부, 인문학 기반 자유전공 학부도 무려 충원률이 500%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이제 무전공 학부는 지원자들의 교차 지원은 활발하고 계열 구분도 애매하기 때문에 합격성 예측이 매우 어려워진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많은 수험생이 어디까지 붙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게 되겠죠. 근데 제가 그 작년에 한번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무전공 같은 경우는 어떤 아이들 지원한다는 제가 말씀드렸었죠. 일단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도 소신껏 지원하는데 반면에 대학교를 그래도 올릴 목적으로 무전공을 지원하는 아이들 분명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무전공도 붙고 본인이 원하는 학과에 붙었을 때 이때 아이들은 선택하는데 고민이 있을 거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분명 어떤 아이들은 학과를 선택하는 폭이 컸다라는 말이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그 작년에 방송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전공을 지원하는 아이들의 그 인식과 그들의 전략, 그다음 그들의 무전공을 지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면 무전공 같은 경우는 합격선의 불확실성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다음 그 아이들이 과연 어떤 전략으로 무전공을 지원하는지 그때 그 예전에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2026학년도 우리 수험생들이 알아야 할 포인트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먼저 여러분들 최종 전공 목표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뭐 무전공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전공이 자동으로 열리는 건 아니거든요. 뭐 일단은 뭐 의대나 뭐 교대, 뭐 과학대, 신과대, 예체능은 그게 제외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전공이 있는지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2학년 진학 시에 전공 선택에서 경쟁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거기에서 인기 있는 학과는 경쟁 치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이 기초 학력, 그것도 뭐 수학이나 국어, 과학, 외국 이런 점도 꼼꼼히 성악으로 기초 학업 역량을 잘 어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025학년들 무전공으로 합격한 학생들 때 그 아이들이 생활기록부도 본인은 원하는 학과에 맞췄던 아이들이고 본인은 원하는 계열에 맞췄던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 역시 그렇게 나갔을 때
무전공에서도 충분히 이 형태 선택하시는 폭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있었죠. 일단 두 번째, 이 점을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으면 바로 전형 방법과 비중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내년, 아니, 올해 4월, 5월이 돼야지만 좀 확정되는 걸 알 수 있겠지만, 확정 전이지만, 일단 진리사회학과에서는 아마 학종 비중은 낮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일단 그 몇몇 대학교에서는 이제 무전공을 학종으로 선발한 대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교과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교과를 선발하고 이제 수능 체제가 신설돼 있죠. 그 말은 바꿔서 뭐라면은 우리 학교는 무전공이단 말이고, 우리 대학교 입학해서 일단은 학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그 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학종 비중이 낮고 교과 비중 혹은 논술 이거 아니면은 좀 수능에서도 또 어떻게 보면 면접 중심 전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4월에 발표될 어떤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일단 우리가 확인하시고요. 그때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 한 방송을 해드릴 겁니다. 내년 올 4월에 이제 대입 전형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 모집 요강을 제대로 잘 풀어서 어떤 전략으로 나갈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우리 수험생들은 무전공은요, 추합 전략이 필요해요. 작년에 제가 방송에서 그랬어요. 무전공은 추합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어요. 그걸 아니라다가 추합이 정말 많아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역시도 무전공 학부에서 추가 합격이 대량으로 나온다는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시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수시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그래도 아슬아슬한 점수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한번 내가 소신껏 한번 지원하는 것도 추합으로 붙을 수 있는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서강대, 고려대 사례처럼 무전공 모집단이나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반전 합격도 종종 일어났어요. 이것을 기회로 여러분들이 살려야 될 거 안 살려야 되겠죠. 더구나가 연세대에서 262명 늘어났던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이런 수치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최종적으로 4월에 최종적으로 대학 모집 요강이 나오고 나면 여러분의 입시 전략을 살리시는데 물론 당연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왜냐하면 2026학년도는 지금 수험생의 10%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고3 수험생이 10%는 4만 명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대학교에서 모집 증가율은 1%밖에 안 돼요. 즉 약 4천 명밖에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나가셔야 되는 보수적으로 나가셔야 돼. 그럼 수시라는 정신은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하나 정도는 그래도 추합으로 가능성 있는 그 카드를 반드시 살릴 필요가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